이런 식으로 자, 여기 주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를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쪽을 방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다음에 방이 하나가 이루어진다면은 어느 쪽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기에 붙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방 뭐 3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수맥이 흐르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거실을 향해서 이렇게 잡고 가는 겁니다. 그걸 잡고 이렇게 쭉 가지요. 가면은 어느 시점에 접어들어서 이 시점에서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그럼 잠시 머물러서 움직인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머물렀다. 여기서 이제 풀어졌다. 이게 움직이는 게 풀어졌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스맥이 이루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스맥이 이루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모르잖아요. 스맥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는 자 이런 상태에서 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 시점에 오니까 움직이더라. 교차되더라. 그럼 이 시점을 지나가도 여기까지 가니까 교차가 풀리더라. 그러면 이 스맥은 어디에서 이쪽에 이 방향이 이렇게 흐른다 라고 그려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어느 쪽에 가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끝나더라. 근데 자 이렇게 쭉 가니까 없어요. 여기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을 가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또 끝나더라. 그러면은 이 스맥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할 때 이렇게 흘러간다고 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집 전체적으로 여기서 출발해서 체크를 하고 이쪽에서 출발해서 체크를 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체크를 하고 여기서 출발해서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가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럼 이 스맥이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는 스맥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흘러가는 스맥입니까? 이거에 따라서 틀릴 거란 말이에요. 스맥이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흐릅니까? 할 때 자 여기서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지금 판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보는 겁니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출발할 때는 여기서 교차돼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발할 때는 여기 교차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은 스맥은 위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흐르는 방향까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흐른다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진짜 교차되더라 라는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의도적으로 흐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계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스맥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인테리어에 있어서도요 스맥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때 자 여기다가 침대를 놓는다라고 할 때 스맥이 흐른다라고 할 때 침대에 이 머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대로 머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머리 쪽. 다리는 스맥이 흘러. 자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여기서 방과 마주친다. 방 문을 열자마자 얼굴이 닿는다. 이래 버리면 침대 놓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건. 여기는 구조가 그러니까. 그럼 어느 쪽이 먼저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면 내가 이쪽에서 자 여기다 머리를 두고 다는 거 일반적으로 침대를 이렇게 놓아야만이 방에서 쳐다보면 이쪽으로 보이잖아요. 문 열자마자 머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침대 놓는 자리가. 그래서 스맥을 놓고 볼 때는 이쪽으로 해야 하는데 자 머리는 이 방과의 구조 이상으로 여기다 놓고 잔다라고 할 때 잠이 그래도 온다 라면 이 스맥파를 내가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고 좀 항상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라는 얘기는 내 기운 자체가 이 팔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피해 가야 돼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기운이 강하다, 기가 강하다고 할 때는 어지간한 병균이 들어와서는 이겨냅니다, 우리가. 근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기운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어떤 영향을 받아도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런 말씀 하잖아요. 첫째는 잘 먹고 운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포도당 그거 한 8만원, 10몇만원 주고 맞는 것보다 밥 한 끼 잘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고 얘기하죠? 그런 겁니다. 그만큼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은 내가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내지는 막 장기간에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지금 제가 그 2주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그 스맥 탐사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분 이렇게 해오셨는데 정확하게 그려내지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전달을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방을 놓고. 그럼 이걸 측정하는데 이제 어떻게 봅니까 할 때 저희도 그래요. 스맥이 이러는지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면요 아파트 안에 딱 들어가서 탁 보고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봅니다. 쭉 가면서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그 전에 지도라든지 이런 걸 놓고 산세를 또 봅니다. 아, 이 산세는 어떻겠구나. 그리고 과거에 이 자리가 몇 자리, 과거에 공동묘지 자리를 다 택지 개발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산 쪽에 가잖아요. 산 쪽에 가면은 아장이라고 표현하나요? 왜 애기들 죽으면 갖다 묻었던 데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자리는 아니었는지. 왜? 그런 자리였다고 한다면요. 거기에는 기운이,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동네 얘기를 가지고 이제 남이면도 이렇게 돌아다니면 동네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동네 명이 있잖아요. 그 명, 이름. 우리 성명하고 똑같습니다. 동네 명을 보면 그 동네에 기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구성리다. 저 구성리가 남이면 구성리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구성리에 대해서 자꾸 가보고 그러니까 지금 가보지 않고 그 책으로만 보면 잘 안 떠오릅니다. 가다 보면 아, 구성리가 여기였었지. 그러면서 이게 상상이 되지는데 구성리 솔직히 생각할 때는 이게 남이의 구석에 있어서 구성리라겠나? 구석에 있잖아. 한쪽 구석지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발음 모양은 그런 거예요. 구성리가 구석에 있으니까 구성리라고 한 거예요. 발음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자원오행 내지는 그 음의 뜻으로 볼 때 거북이 모양의 돌이 있다. 그래서 구성리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유래인 그것이요. 그 마을을 상징하고 그 마을의 기운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사람의 이름을 보면 이름으로부터 기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명학이라는 게 파동성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름도 잘 지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잘 지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동네 이름을 보면 나온다니까요. 어느 동네 가면은 동네가 좀 예를 들어서 좀 논이라든지 밭이 넓다. 그럼 뭐 평자를 써가지고 대평이니 되게 큰 대자를 썼잖아요. 그럼 그 지역은 과거부터 논밭이 넓었던 지역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부자도 나타나는 거야. 부자들도 있고. 그러나 산골짜기 들어갑니다. 그럼 뭔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 밭도 조금 몇 개 없고. 그럼 거기서는 뭐예요? 산나물 캐다 팔아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부자가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가 부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그 마을을 이름을 줬다. 안 어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안 줘, 그렇게. 그만큼 우리의 성명도 역시 중요한데 그게 다 오행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행의 관계. 그래서 첫 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리셨는데 이거 그리시면서 어떤 그렸을 때의 특징이라든지 생각하시는 것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그래요? 스맥과 관련된 거 한번 얘기 해보시죠. 교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멜로드 앞에서 하면 집을 이렇게 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 초보자라 그런가 봐요.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발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맥을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이거 탐사 어떤 실제 모습을 한번 좀 보여줘. 좀 보시면서 아 이런 모습은 내가 해야겠다 아니면은 내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 쓰셔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가시는 걸로 한번 해요. 이 앞에 나오셔도 하죠. 여기. 이게 도로 같은 거 이런 거 드릴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와보세요. 이제 그냥 걸어오시, 그냥 오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먼저 이렇게 얹으시고 위가 좀 위로 올라오야죠. 그래야 이게 돌아가니까. 그리고 이건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지라고 했죠. 손에 기역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기역자로 좀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건 시작할 때는 이것은 수평으로 시작이 돼야죠. 조금 이렇게 벌리시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걷는 것은 이렇게 팔자걸음으로 걷잖아요. 이게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걸읍니까 할 때 걸으실 때는 11자로 걸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보기도 좋아요. 이렇게 하고 11자로 의리도 11자로 걸으시죠.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된다. 그럼 잠깐 머물러 보는 겁니다. 여기구나. 그래 가다가 풀어진다. 그럼 여기까지구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구나. 생각할 때 여기가 너무 네, 이렇게 하시면은 각각에 대해서 도는 거 자기가 도는 거.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번에 겪으면서요. 예, 이제 좀 잠이 불규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를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오셔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줘. 저는 이번에 이사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한 달 정도 됐는데 잠이 굉장히 불규칙하더라고. 그래서 잠자는 자체가 불규칙해서 이게 잘못 멈췄나 그랬는데 침대를 바꿔버렸어요. 그냥서 북쪽으로 했다가 침대를 북쪽으로 했나? 북쪽으로 했다가 남쪽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잠이 이렇게 잘 오더라고. 그래서 한 일주일째 정도. 탐사 봉 갖고 오셨어요? 안 가져갔어요. 이것을 한번 우리 선생님들 계신 데서 앞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가보셔요. 저 중간 정도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가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수 좀 한번 쳐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측정하셨는데 나오셔가지고 한번 집에 어떤 수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방을 네. 할 때는 대각선이 잡혔거든. 네. 이제 옥상에 올라왔어. 옥상에서 안 잡히네. 이게 뭔지 그냥 한번 앞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환장하네. 이게 손 잡을 때 네. 요거 이렇게 네. 양쪽을 맞춰 이렇게 네. 딱 맞았어. 네. 그리고 삭소. 선택이장 선택이 잘하던지
잘 가시네. 잘 하는 거? 보셨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옥상에서는 안 집더라고.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그치, 아니에요. 하나 하시게 되겠어요. 이게. 이 옥상을 기분 좋은데 하루에 한 번씩 올라. 참여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분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이거 별건 아니지만 네? 가서 음료수 아주 사드시는데 감사합니다. 나도 받았으니까 줘야지 뭔가. 자, 감사하고요. 일단 음료수 한 잔. 지난주 고대물관전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뭐 수맥의 이 탐사 전문가가 되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이분들 중에도 한두 분이라도 수맥에 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 영역은 무지개 수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그 중에 내 취향에 맞는 것이 어떤 건가 하나만 찾으신다면 17주라는 기간이 헛되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이런 공부가 있구나 이 강사는 이런 식의 논리로 수업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받아들일 걸 받아들이신다면 그것도 만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들은 무지개수로 많잖아요. 그래서 뭐 특출난 자료를 드리지는 않는데 하루에 오셔가지고 한 가지만이라도 머릿속으로 간직하고 가셔가서 그걸 실생활에서 떠올리신다면 그래도 헛된 시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네, 수맥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맥 탐사의 방법이다 라고 했는데 엘로드 탐사법을 2주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수맥 탐사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인류의 지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맥 탐사봉의 재질은 구리나 동, 신주, 스텐레이스, 진없는 나뭇가지 등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맥 탐사봉은 철사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것은 그래도 전문성을 지니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의사들도 보면은 막 몇억 원짜리 뭐 갖다 놓고서 하고 있잖아요. 그 몇억 원짜리 갖다 놓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리 일반인들도 뭔가 보인다고요. 해석을 정확하게 못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도구를 갖고서 뭔가 탐사를 한다면 훨씬 더 정확하게 탐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강의를 듣고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융화되는 이런 속에서 이루어지면 훨씬 더 빨리 그 영역에 관심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듯이 탐사봉의 재질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길이는 보통 20cm에서 40cm로서 규격은 없으며 자신의 몸에 맞게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수맥봉이 없는 경우 옷걸이 등 철사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 뭐 유튜브 보면 철사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난처럼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해야만이 돼요. 예를 들어서 타로 점을 친다. 이것도 역시요. 내 마음을 실어서 해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그냥 안 됩니다. 우리 사장님 뭐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사업장에서 뭘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물건을 손님에게 전해주는 거랑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되니까 이렇게 전해주는 거랑 그 상품에 담긴 기운이 틀립니다. 그 기운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하물며 우주의 기운을 탐사하겠다는 이런 마음가짐은요,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도구는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수백 탐사 방법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엘로드는 90도가 되게 편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90도가 되게 편다라고 이렇게 90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90도를 정확하게 들고 가면 90도가 되는데, 이걸 살짝 숙인다는 전제 아래에, 왜 그러면 이게 움직임이 강하니까 한 5도 정도 살짝 숙여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숙여놓으면 이게 움직임이 민감하지 않으니까. 근데 두 개 다 50도, 이 5도를 숙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하는 과정에서 이건 정확하게 들었다고 한다면은 같이 5도가 숙여들면 이렇게 부딪힙니다, 이게 또. 그러니까 하나는 한 2, 3도 정도, 하나는 5도 정도에서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그럼 어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일단 90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느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서 어느 사람들은 5도를 높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민감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도를 숙여라 라는 얘기는 민감도를 좀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줄여달라. 이런 차원에서 90도를 기준으로 5도 정도 상하로 본인의 취향에 맞도록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엘로들은 손바닥 안쪽에 놓고 잡는다 라는데, 그러니까 손바닥 안쪽에 하면 열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는 때는 민감도를 놓고 볼 때는 손가락 끝머리 정도에 놓고 잡으셔도 된다라고 보여요. 손가락 끝머리에 이렇게 놓고 잡으면 이렇게 감싸 잡는 거죠. 네. 그런데 안쪽에 놓는다면 이와 같이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잡고. 그것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손가락 끝에 이렇게 놓고도 이렇게 감싸서 잡아서 올리는데, 그것은 두 방법 중에 한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꾸 해보시면 나옵니다. 이걸 너무 여기 딱 붙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붙이면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한 5cm 정도 위로 올라가야만이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게 돌아가야, 이게 돌아가서 안 걸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로 올리는 것도 한 5cm 정도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이것이 잡을 때 비스듬하게 잡으면 안 돼. 반드시 잡아야 이게 반드시 쓸 거 아니에요. 잡을 때. 그래서 탐사에 있어서는 얘기했지만, 좌향을 갖고 이루어지는 패철, 그리고 스맥과 같이 이런 탐사봉을 갖고 이루어지는 스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기운입니다. 기운. 해바라기를 본다. 아, 해바라기의 밝은 기운. 아, 이것은 재운이 있다를 거야. 이런 기운들입니다. 그 기운들은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도구는요, 일반인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이렇잖아. 봤잖아. 그래서 설명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로서 해결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맞다니까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못하는 거지. 뭐 그에 대해서 입증 본인이 길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뭔가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모두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 한 가지 정도는 이렇게 하셨으면은, 하나 정도는 좀 준 전문가로서 1년, 2년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전문성을 지니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힘드시면은, 요 정도는 넣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죠? 스맥, 탐사추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탐사추로서 이루어지는데, 이건 점술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점술이 아니에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요. 딱 잡으면요, 손을 잡아보면 경륜이 말해주잖아. 아, 이분이 어떨 것이다. 아, 피가 잘 통하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하네라는